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여기는 피해자의 집입니다. 저희 수사진들은 끝끝내 피해자의 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의 방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야, 우리 뭐 제대로 찾아온 거 맞지? 예, 피해자 집 맞아요.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을 볼 수 있었던 단서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결국 우리 수사진들은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.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화가 되어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피해자가 인터뷰를 허가하면서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이 따로 오는 거예요. 예. 그래가지고 뭐지? 하고 핸드폰을 보니까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 담겨있더라고요. 인간이면 내뱉을 수 없는 말들?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진짜 그때는 생각해도 진짜 아찔했죠. 그의 말을 종합적으로 합쳐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얼추 알 수 있었습니다. 사건의 발달은 1월 20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피해자는 당시 침대에 누워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가 그날 주로 메시지하던 방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. 그곳은 바로 그의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단톡방과 그 사건을 사진으로 처음 보여준 그 사람과의 1대1 채팅뿐이었습니다. 채팅한 곳이 단 2곳밖에 없다 그런 거라면 반드시 단톡방에 있었던 친구들 4명 중에 1명이 몰래 말한 동시에 상황을 이것만으로만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. 증거를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그 사진을 보내줬던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. 또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김문철 씨는 이 문장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당시 이제 보냈던 문장을 보면 주어 앞에 진짜라고 하는 강조어가 들어가 있어요. 이 말을 보고 추측을 해보면 단언컨대 학교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했을 것이다. 김문철 씨 의견으로 그 당시 사건을 일으켰던 범인에 대한 단서가 더 생겼습니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 범인을 단정짓기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은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해 그때 당시 그 사진을 보내줬던 사람의 정보를 얻어 그 사람을 직접 인터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피해자는 다행히도 흔쾌히 수락하였고 저희 제작진은 그 사람의 정보를 얻고 문자를 보내기까지 성공했습니다.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주소를 알려주며 자기가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형님 와보세요. 왜 임마, 네 여친 생겼냐? 네? 지금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문자 왔어. 문자. 뭐 문자? 봐봐 봐봐 이거. 진짜네. 일단 감독님한테 먼저 말씀드리자.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.
빨리 문자 좀 보내고 빨리. 카메라 꺼. 긴 고생 끝에 찾아온 여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남대교를 통해 잠실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정체 끝에 도착한 이곳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. 이제 사건의 진실에 마주하러 가봅시다. 제가 이제 밤에 누워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한테 보냈습니다.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. 이 사실을 우리 제작진들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렸고, 피해자는 현재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후 다시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했습니다.